대세하락의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수급 충격을 받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잖아요. 반드시 올라가요. 주식을 이게 딱 보실 때 갑자기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꼭 어느 정도 이유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흥분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자신감을 잃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정, 이 하락의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조정장이냐 아니면 네.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대세하락이다 아니다를 맞출 수는 없죠.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누구도 뭐 어떤 분이 나와서 얼마 갑니다. 그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가고 안 가고는 나중에 지나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도 그 결국엔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나만의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진짜로 2,500 간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왜 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그냥 횡보한다 아니면 앞으로 강세장이 올 거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적어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와서도 언급드렸지만 1, 2월은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저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뭐 아시겠지만 강세론자잖아요. 근데 저도 아무리 봐도 1, 2월은 이게 올라갈 만한 뭔가 모멘텀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1, 2월 급락장이 아니라 그냥 지지부진. 박스권 장이니까 그냥 기업하고 종목에 집중하자.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훨씬 더 지금 수급이 위축되면서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왜 대세하락으로 안 보냐면 대세하락의 조건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금리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버블이 터질 때 우리가 흔히 버블 터진다 그러잖아요. 경기가 너무 좋거나 물가 높아가지고 막 전 세계가 금리를 다 올릴 때 막 근데 지금 금리 올리는 것도 뭐 연준이 4번 올린다. 내년까지 뭐 6번, 7번 올린다. 근데 그렇게 올려도요, 2%가 안 돼요. 그렇죠. 워낙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도 양적 긴축, 연준이 돈 회수할 때도요, 미국 증시 1년 동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경기만 안 부러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금리 올리는 사이클에서 경기가 이렇게 꺾여버리면, 증시가 뭐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아니라면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과거에 대세하락장으로 빠졌을 땐 대부분 금리가 막 4%, 5% 높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대세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두 번째가 이게 결국 꺾이는 흐름은 언제 나오냐면요. 대세하락의 공통점이 공급과잉. 그게 커요. 공급과잉이라는 얘기는 뭐죠? 기업들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2017년, 18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투자해서 아마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왔잖아요. 서버용 D램 투자 많이 하니까 구글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물건을 사재기해 가니까 삼성하고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막 설비 투자한 거죠. 그래서 그때 진짜 공급 과잉 생겨버렸어요. 오히려 수요는 주는데 공급이 늘고 나서 그때 미중 무역 분쟁 터져가지고 진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분의 1 턱 나버렸거든요. 1년 만에. 예. 그 20조 벌다가 2조로 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충격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제 사이클을 믿고 이렇게 투자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죠. 그게 결국에 이제 그 옛날에 대공황도 우리 배워봤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과잉 생산한 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투자를 너무 안 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분명히 지금 반도체 좋잖아요. 설비 투자를 잘 늘릴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돈 벌려고만 해요. 벌어서 비메모리 투자한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워낙 지금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 D램 같은 경우는 투자를 늘리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지금 공급 과잉에 빠질 만한 그런 게 있는지. 너무 지금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부족. 근데 그 회사들은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막 투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차 전지 외에는 대규모 투자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터리는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나머지를 보면 대규모 증설하는 게 혹시 있나요?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비메모리,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우리 뭐 전반적으로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게 없는데 언젠간 하겠죠. 부족하니까 하겠지만. 지금 설비 투자 사이클 시작도 안 했는데 공급 과잉 이슈가 터져가지고 대세하락으로 간다.
저는 전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락은 저는 여전히 박스권으로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락의 이유는 너무 빠른 긴축 속도하고 그 다음에 대규모 IPO.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주가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펀더멘탈 이슈랑은 좀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2월까지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대세로 갈 가능성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뭐 저는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도 지금 그 뭐죠? 그 경기 예. 그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경기와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오히려 예상을 좋아지고, 하고 예,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또 주가가 계속 갈 이유라고도 예.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실적이네요. 예, 실적인데, 그러니까 기업 이제 업체마다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다행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금 매주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IT가 좋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은 플랫폼. 예.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작년보다 올해는 실적 성장률은 당연히 꺾이죠. 작년에 워낙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도 역성장은 아니고 어느 정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지금 2,800이면 우리나라 PBR이 지금 1.1배가 2,800 정도 되거든요. 거의 지금 근접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또 저평가된 그런 구간으로 지금 왔으니까 설사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반영되는 과정이다. 근데 에너지 솔루션 어쨌든 이거 좀 청약이 좀 끝나야 조금 수급은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 뭐 지난달 말서부터 다들 예상했던 거잖아요. 예고는 이게 했던 LG 에너지 거죠. 솔루션 예. 청약 상장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어려울 것이다. 네, 수급이 맞습니다. 좀 꼬일 것이다. 근데 이제 막상 이런 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어쨌든 대비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네. 지금 심리가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이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나 지금 이걸 그러니까 그 물타기를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실 뭐 다 빠지니까 포트폴리오를 한번 정비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해 뭐 실적이나 이런 게 좋아질,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놔야죠. 올해 뭐가 좋아질지는 공부하시면 다 어느 정도 좀 답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섹터 특히 가장 저는 여전히 좋게 보는 게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오늘 빠지잖아요, 사실. 그런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빠지는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의 진짜 근본적인 펀더멘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적이 망가져서 그런 건지, 회사의 경쟁력이 좀 훼손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경쟁자가 뛰어들어가지고 갉아먹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거거든요. 그 수급 이슈가 되게 커요. 이것 때문에 빠진다. 그럼 괴로워요. 근데 괴로운데 어떡하겠습니까? 막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파는 걸 뭐 방법이 없어요, 딱히. 그런 경우는 그냥 견뎌내셔야 돼요. 예. 어디가 저점인지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이슈가 해소되면 또 급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수는 아닌데 아마 LG와 그 한번 경험하신 분, 주주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LG화학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죠. 요때부터 한번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 이거 확정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상장한다고. 그래서 아마 물량 부담 때문에 또 지주사 할인 때문에 주가 급락할 거라 예고를 많이들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진짜로 급락했어요. 근데 이게 LG화학의 기업 가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자회사가 상장하는 이슈 때문에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이제 에너지 솔루션 사기 위한 하나의 수급 이동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누가 주도했냐면 기관 투자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수급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갑자기 V자로 올라가요. 물론 오늘도 좀 빠지긴 하지만 이 밑으로는 다시 안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수급 충격을 받은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잖아요. 반드시 올라가요. LG화학이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2% 들고 있거든요. 이 가치가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외국인은 공모주 청약해도 이거 물량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LG화학으로 대신 가버린 거죠, 물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번 보시면 제가 수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수급으로 뺐다가 수급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기관 투자들이요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주식이 이렇게 빠질 때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이 구간. 근데 외국인도 한번 보세요. 지금 매일 사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물량을 그냥 다 담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은 이제 그런 펀더멘탈 보고 사는 거고 기관들은 희석되니까 에너지 솔루션 또 잡아야 되니까 어차피 팔아야 되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계속 파는 거죠. 그 싸움이 일어나면서 막 주가가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내가 LG화학 주주라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요?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급보다는.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도 저는 지금 좀 비슷하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아도 안 먹혀요. 마치 LG화학 그냥 급락할 때랑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의 문제라. 예, 그래서 저는 좀 인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한국에 지금 펀더멘탈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과잉, 투자도 많이 되고 금리도 정말 높은 상태고 이런 상황이면 저도 뭐 당연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아, 대세랑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조건에는 전혀 맞질 않아요. 단지 이런 단기적인 수급 이벤트 때문이니까 저는 뭐 끝까지 좀 버텨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그 특징주를 좀 보면 그 현대산업개발은 이제 상승 반전했네요. 계속 하락하다가. 네, 오늘 그 사퇴 예, 정몽주 회장이 뭐 사퇴한다고. 근데 이게 펀더멘탈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도 액션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사가 또 약간 앞으로 좀 환골탈퇴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사고 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예, 그때 한번 나왔다가 다시 주가 회복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해가지고 데미지를 완전히 받아버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전적으로 회사 잘못이고 영업 정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나 주가에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됐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이파크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거든요. 결국 현대산업개발이 저는 재발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시점에서는 회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유가 좀 다를 수 있지만 작년에 LG화학도 배터리 화재 사고 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랬죠. 이제 이거 LG화학 거 안 쓰는 거 아니냐. 정말 뭐 망할 것 같았어요. 그때 분위기는. 근데 뭐 혼다랑 갑자기 뭐 또 합작사 만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회사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회사가 좀 환골탈퇴해야 되는데 시간은 걸려요. 뭐 당장 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니까. 근데 주가는 그걸 반영을 이미 좀 어느 정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복은 힘들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반영은 됐으니까, 다만 이제 주주분들이 기다리셔야 될 거는 이제 그 행정처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영업정지가 이게요. 그러니까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최장 1년을 영업정지 못하게 할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6개월, 3개월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 행정처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 변동수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 필요하고, 일단 어쨌든 주가는 정말 안 좋은 걸 어느 정도 반영은 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좀 당분간 횡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바이오주 그 실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올해는 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 말까지 좀 있다가 올 들어오면서는 바이오, 예. 예, 전체적으로 왜냐면 뭐 바이오주는 실적 나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기대감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싸한 분위기가 연속되다가 네. 지금 또 셀트리온에서 나온 악재들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정말 상장 폐지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그걸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긴 너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위분식 회계로 한번 예전에 상폐당할 뻔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가 어디냐면 제가 차트 찾아 여기입니다. 이때 19일 정도 거래가 정지됐던 때입니다. 그때 그 전에 보세요. 주가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거든요. 그 이슈가 이미 나오면서 그냥 이거 진짜 상폐당하면 어떡하지? 불안 심리 때문에 투자도 막 던지고 나가고 실제로 거래 정지되고 심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거래 재개가 된 거죠. 그때가 얼마였냐면 이때가 30만 원일 때였어요. 근데 지금 100만 원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이거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주가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렇게 돼버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당시만 해도. 근데 그리고 나서도 1년 동안은 주가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가정이에요.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만약에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래 정지가 됐다. 그래서 심사를 받았다.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상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예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옛날에 몇몇 회사들이 상폐당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대우조선해양도 분식회계. 그렇죠. 근데 결국 다 풀려났고 그리고 다 거래 재개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얼마만큼의 거래가 정지될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감리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발표할 거란 얘기도 있고 근데 증선위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 약간 이제 뒤로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네. 루머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도 이거 진짜 최악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까 삼성바이오 보셨죠? 그 결정 전에 그냥 주가 폭락한 거. 그러니까 그거랑 좀 비슷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은 사면 안 되죠. 당연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결론이 아직 안 났으니까 다만 주주분들이나 투자분들 위해서는 결론을 저는 빨리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늦는다고 뭐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빨리 이거를 좀 결정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좀 해결이 돼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주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빠른 시간 안에 저는 좀 증권선물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을 좀 내줬으면 하는 좀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매수다 매도다 보다도 일단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 사례상 상장 폐지까지 간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LG 이노텍하고 그 LG 전자에 대해서 예. 분위기 좋았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참 투자가 알 수가 참 없어. 이게 너무 힘든 게 그러니까 LG노텍이 지난주 금요일 날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 좋은 장에도 주가가 10% 가까이 뛰었는데 오늘 빠지는 건 악재가 하나 있어요. 악재가 뭐냐면 그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애플에서 AR 글래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안경. 그거를 올해 가을에 어떤 이제 무슨 전시회에서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에 이제 제품을 진짜 판매하는 거죠. 그게 계획이었나 봐요. 네. 근데 기사를 보니까 내년으로 연기했다. 요런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애플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블룸버그가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인용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일단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저런 불편한 뉴스가 나오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당장 나올 것처럼 막 움직였는데 애플이 좀 늦네? 이래 버리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악재죠. 아예 안 한다. 우리 AR 글래스 출시 안 할 거야. 메타버스 안 해. 이러면은 이제 주가는 계속 빠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연기된 거고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연기한 건지 몰라요.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연기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도 그럼 내년 아니에요. 내년 초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분간 주가는 좀 흘러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LG노텍이나 LG전자는 사실 자율주행 쪽이니까 좀 다를 수 있지만 애플 부품주를 좀 비싸서 못 사셨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야 뭐 정리하고 나가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장기 투자하시거나 투자 기회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어쨌든 대세에 지장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주의하실 게 그거예요. 주가가 뭐 아무리 모멘텀이 있어도 LG노텍 차트 보셨지만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이럴 때는 절대 사지는 마세요. 이렇게 뒤늦게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칫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악재 나오면 하루에 막 10%씩 손해보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항상 조정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덱스터와 관련해서 좀 네. 올라왔는데요. 사실 이 그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계속 안 좋았죠. 지금 예. 조정받고. 네네. 근데 이 덱스터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때가 11월 이때 차트 보이시죠? 이때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때 지수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이때 11월이면 그러니까 한번 이때가 코스닥이잖아요. 한번 차트랑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면 11월만 그냥 한번 보시면 그때 이제 11월이면 언제죠? 우리나라 코스피 요때 진짜 답답할 때거든요. 이때 덱스터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완전히 급등해 버렸습니다. 위로 솟아버렸죠. 이유가 뭐냐면 물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거에 사람들이 열광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요 열광을 하고 되게 관대해져요. PER 100배도 줘요 그냥. 이거 뭔가 새롭다.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상력이 계속 발휘가 되니까 끝도 없이 밸류를 계속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알게 되면은 밸류가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그때 그게 하나 있었고 하나 더 있던 게 뭐냐면은 ETF 때문에 그래요. 그때 메타버스 ETF 나온 거 기억하시죠? 한 4개 정도. 그렇죠. 그럼 뭐냐면은 여기로 메타버스가 되니까 돈이 들어와요. 그치. 돈 들어오면 또 사요. ETF에 돈이 가면 네. 그 돈 가지고 그걸 또 사야 사요.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죠? 펀더멘탈보다도 수급으로 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지수 설명드렸죠. LG 화학 지수. 그 반대 현상이에요. 수급으로 빠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끝나면 주가는 튀어요, 위로. 근데 이거는 정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보유한 기업이나 주식을 이게 딱 보실 때 갑자기 급나가거나 급등할 때 꼭 어느 정도 이유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수급 이슈인지 펀더멘탈 이슈인지를 어떻게 다 알아내야 돼요. 근데 덱스터는 수급 이슈가 컸어요, 이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끝나면 돈 안 들어오면 그렇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예고가 된 악재였어요, 이거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캐시우드. 캐시우드. 그분이 요새 정말 힘들잖아요. 돈이 계속 빠져나간대요. 근데 2020년에 정말 수익률이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수익률이 좋으니까 또 그때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고 이러니까 언론에 알려지니까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기업을 편입하면 돈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버블이 생긴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찍고 밀리니까 돈이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주가가 그 펀더멘탈 제가 뭐 미국 기업까지 알 수는 없지만 계속 빠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심한데 더 빠져요. 왜냐?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 더군다나 중소형주 중심들이라 이게 살 때는 또 쫙 올라가는데 맞아요. 파니까 또 쫙 내려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걸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흥분하시면 안 되고 그때 뉴스 아마 보셨을 거예요. ETF 때문에 올라가는 뉴스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되게 조심하셨어야 돼요. 오히려 털고 나가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거기에 성장주 지금 못 가잖아요.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분간 못 가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낸 기업은 주가가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길 다시 가려면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는 이미 또 메타버스 지금 공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새롭진 않아요. 점점 알게 돼요. 그럼 사람들은 메타버스에서도 안 움직인 걸 찾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덱스터가 안 간다가 아니라 여기 고점 가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성장주는 한 3월 정도로 보거든요. 그때 미국이 차라리 금리를 올리면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 되면은 아마 주가는 뭐 다시 3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5만 원 가는 흐름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래서 2만 원 거의 지금 바닥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3월 정도에 한 3만 원 넘어서는 그런 흐름 나올 것 같고 그 정도 올라갔을 때 혹시 물려 계신다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덱스터를 되게 매매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는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서 덱스터 같은 흐름이 나온다. 뭐 ETF나 수급으로 너무 오버할 때 꼭 좀 조심을 하세요. 이럴 때 사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 트렌드에 맞는 ETF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금이 맞아요, 쏠리고 쏠려요. 관련된 주식들의 그 주가가 확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좀 사실은 약간 상투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막 돈 몰리고 또 좋은 뉴스는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진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이제 과열될 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덱스터만 그런 게 아니라 위메이드도 그랬고요. 위지익 스튜디오도 그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 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이 된 거예요. 역효과가 생겨서 빠지게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투자하실 때 우리가 지금 너무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회는 있으니까 다만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큰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덱스터 사례 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